안녕하세요. 공부엔진 고2 친구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구성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수능 점수 100% 상승시키는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수능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학원이던 또는 인터넷 강의를 하던 과외를 하던 과제로 내주는 거는 대부분은 다 문제풀이 중심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고 있더라도 성적이 상승하는 방법 또는 상승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수능 점수를 어떻게 하면은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올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점수 상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저는 항상 이 얘기합니다. 오답 정리.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엔진 프로그램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 또는 수강을 하고 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요, 오답노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봤을 겁니다. 왜 오답노트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바로 오답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학생들일수록 성적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풀이죠. 수능은 출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원인만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보완한다라고 하면은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제가 따라하기 학습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 오답 정리, 오답 정리, 오답 정리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답을 완벽하게 정리한 친구가 성적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요, 오답 정리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답은 어떻게 정리하냐라고 했을 때는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답 노트 만들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틀렸는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오답 노트를 만들고요.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왜 틀렸는지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오답 정리를 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답 노트 만들어 라고 했는데요. 자, 오답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틀린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수학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할까요?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을 똑같이 오답 노트에 그리느냐? 여러분들이 그 그리다 보면은 하기 싫어지죠.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기는 거를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고 있다?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복사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럼 복사를 한 장 한 장 매일 할 수 없으니 몰아서 해야지라고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해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틀린 문제를 반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틀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신가요? 이미 틀린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위권이겠죠.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정리를 해봐라.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방식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2학년 학생들은요, 내신도 해야 되죠, 수능도 해야 되죠, 이래서 스트레스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자, 오답 정리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풀이 따라하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보다 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거를 1편, 2편, 3편 꾸준하게 듣는 친구들은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 제가 2학년 때 강조하는 거는요, 문제풀이 양을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 양을 많이 푸는 거는요, 고3 올라가면요, 정말 토 나오도록 문제 계속 풀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2학년 때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또는 제대로 오답 정리라든지 또는 틀린 문제를 분석하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 효율은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
그리고 반복입니다. 최소 2번의 문제집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이라고 하는 최대 이슈가 있는 거죠.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틀린 문제들을 정확하게 다음에는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소 문제집을 동일한 거를 2번 정도는 반복해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권이다라고 하면요. 안 해도 돼요. 다음 거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중위권, 우리가 얘기하는 3등급, 4등급, 5등급의 학생들은요. 반드시 문제집을 반복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학원이나 또는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문제를 진도가 계속 나가니까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오답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답 정리는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죠? 양보다는 진로 승부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진로 승부할 때는 오답을 완벽하게 정리하자라는 건데 오답은 처음에는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안 했던 사람들 또는 했다가 실패했던 사람들은요. 오답이 중요한 건 알지만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1단계에서는 내가 왜 틀린 거지? 이것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2번을 반복하자라고 했죠. 2번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너무 많은 양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금방 지치고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문제 내가 왜 틀렸을까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린 문제 옆에다가 왜 틀렸는지만 적어 놓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부터 차근차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문제를 한 문제 풀고 정답을 확인하고 한 문제 풀고 정답을 확인하고 이러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적으로 10문제 또는 20문제 또는 한 단원 아니면 모의고사 한 해 이 정도로 여러 문제들을 풀고 나서 정답을 체크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문제만 풀고 정답을 확인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절대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또는 30분 또는 1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다면은 반드시 그날 바로 채점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채점을 했을 때 10문제를 풀었다, 20문제를 풀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부터 차근차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만큼 풀었는데 내가 정말 개념을 잘 모르는구나 또는 내가 이 내용은 정말 모르는구나 또는 내가 정말 단어에 대해서 부족하구나 등등에 대해서 문제를 10문제 또는 20문제 풀었을 때 총체적인 나의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번에는 잘 맞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한 문제 한 문제를 오답 정리를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거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문제마다 오답 정리를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요. 틀린 문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유형에 맞는 개념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 문제 풀 때는 개념 중심, 그리고 만약에 개념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오답 정리를 풀어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빨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집을 반복할 때 오답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틀린 건 다 정리할 수 없잖아. 자, 중위권 학생들이 항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문제를 10문제를 풀었는데 5개가 틀렸어요. 다음에 10문제를 풀었는데 5개가 틀렸어요. 그거는 이 5개를 다 오답 정리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근데 상위권들은 10문제를 풀었어요. 한두 개 틀려요. 10문제를 풀었어요. 한두 개 틀려요. 이건 오답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부분에서 개념에 대한 것들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틀린 문제들은 이제 차라리 질문으로 그 바로바로 해결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답 정리를 할 때 왜 틀린 거지 정리하고 전체부터 차근차근 넘어갔을 때 안 된 것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던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던 하면서 틀린 문제들을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요 완벽한 오답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다프 문제집은 나의 재산 절대 버리지 말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고3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문제를 풀게 됩니다. 푼 문제 또 풀고, 푼 문제 또 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들은 다 만들어질 거고요. 모의고사도 그런 유형에 맞춰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요, 수능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틀린 거는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푼 문제집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먼저 다시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시간도 줄고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점수도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전략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고3까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적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보다 틀린 문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걸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요. 다 푼 문제집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버린 문제집들은요. 다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했던 또는 유형을 중심으로 했던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고3 올라가서요. 풀었던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푼 문제들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다시 한번 풀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을 처음 푸는 것보다 시간은 더 훨씬 적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틀렸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놨다라고 하면은 그 기억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완만 하면은 새로운 문제집 한 권을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해봤다는 거죠.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명의 학생들한테 오답 정리라든지 그 책을 가지고 고3에 반복했을 때 최소한 한 개 등급 이상씩은 거의 다 올라가요. 공부 시간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고3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재수생들, N수생들 또는 반수생들 다 붙잖아요. 인원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상황에서 등급이 하나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훨씬 더 점수에서는 더 유리하게 공부를 했고 또 단시간 안에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등급 하나 올라간다는 게 고3, 고2에서 고3 올라갔을 때 등급 하나 올라가는 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오답 정리 방식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갔을 때 6월 달이 됐을 때는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에 도달해 있을 거거든요. 아시겠죠? 오답 정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답 정리는 수능 점수 상승 100%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수능에서 또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틀린 문제는 다른 문제집을 볼 때도 또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위권 같은 경우는 오답 정리를 완벽하게 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완벽한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하지 말고 단계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서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기 두 번째에서 얘기했죠. 모르는 것은 질문으로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문제들만 먼저 접근해서 가자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습관이 만들어지고요.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성적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보단 꾸준한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10개를 풀었는데 5개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2개라도 해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10개를 틀렸을 때 10개를 풀었을 때 5개가 틀렸을 때 5개를 다 정리를 하면서 가면은 중위권 학생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다는 것보다는요, 꾸준하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요,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공부하는 힘을 더 얻게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등급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1단계는 오답 정리,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다 보다는 꾸준하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거. 그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공부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답 정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